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3명의 수석과 1명의 비서관을 오늘 추가로 인사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역시 민정수석의 조국 교수입니다. 맞습니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주로 검찰 출신이 임명이 돼서 검찰 수사와 그 청와대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청와대 지시로 검찰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항상 이 정치 검찰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던 원인이 그 중간고리로서 민정수석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검찰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 뭐 너무나도 유명한 조국 교수죠. 그동안 그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소신도 많이 피력해 왔고, 그래서 특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많이 피력해 왔고, 이번에 그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것과 동시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이 임기 2년제의 그 검찰총장인데 저런 방식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좀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이 임명된 날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동근 대표, 이걸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지금 김순환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 아마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 탄핵되고 파면됐잖아요. 그 이후에 재판에 이제 진행되면서 구속 결정을 한 총장입니다. 사실은 김수남 총장이 그때 이미 사의를 표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임명권자를 구속시켰기 때문에 그 사의 표명한 것은 뭐 저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우리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검찰이 또 역할도 막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둘 수 없었다. 그러면서 어쨌든 세술은 세부대 원칙에서 임기는 지금 이제 연말까지 남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소국장님, 어제 청와대 수석들 다 사표 냈고요. 국무위원들 사의 냈는데 하루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로 내정이 공식 발표된 이후에 사표를 제출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의 표현 이런 거는 없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어쨌든 민정수석이 이제 조국 교수가 임명됨으로써 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국 교수가 해왔던 얘기 같은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검찰은 하이에나 검찰이다. 하이에나적인 속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이 약한 때는 뭐 사정없이 물어뜯고 권력이 강한 쪽에는 또 충성을 다하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본 검찰의 모습이다. 이런 언급이라든지 또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수사권을 경찰에 좀 주는 쪽에 대해서 상당히 조국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피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보기에는 이제는 내가 새로운 민정수석도 임명이 됐고 대통령의 뜻도 분명해졌으니까 또 검찰을 강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그 흐름이 뚜렷하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진행될 어떤 검찰 개혁에 또 협조를 하는 측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있으면 걸림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시기는 저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시점이 뭐 이제 12월 사실 말까지가 12월까지가 임기인데 그때까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오늘 사표를 낸 것은 뭐 시기상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시기상으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찰 행정권 집행에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임기 동안 소신껏 일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뭐 누가 집권을 했건 수사는 공정하게 하라,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세술의 새 부대를 이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물갈이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그만둔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전 정권하고 새로 들어선 정권하고 수사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냐? 예. 이런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김능구 대표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임명권자가 구속될 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김순환 검찰총장께서 그만두시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그만두는 게 옳았다고 보고 예.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그만둔다면은 임기제를 2년짜리 임기제를 둔 취지가 불투명해진다. 그러네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검찰은 소신껏 자기 임기 내에 자기 갈 길을 가라고 만들어둔 임기제도인데 정권 바뀐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바뀐다는 거 이거는 예. 스스로 임기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경선 지금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의 그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이번에 조기 대선을 낳았던 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그 속에서 달아올랐던 촛불 민심 거기서 검찰개혁이 가장 주된 요구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면서 책임수일의 국정농단을 갖다가 전혀 사정기관에서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 이미 책임 문제는 일찍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권으로 독립을 위해서 임기제가 보장돼야 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사의 표명 어쩔 수 없었다 이래 봅니다. 예. 조국 수석입니다.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포부를 좀 밝혔죠. 그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시고 그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그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고비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사지역 지휘권 관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색깔이 분명한 인물입니다. 예, 사실 이제 민정수석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 이제 검찰청법에 따르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 사실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암묵적으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관행상 이제 기자의 질문은 관행상 보게 되면 민정수석에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검찰 출신의 뭐 지검장 출신이라든가 예.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검찰의 인맥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했는데 민정수석도 지금 이제 신임 민정수석인 조국 민정수석도 과연 그런 것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딱 한 문장의 답변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를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을 국정과제 1순위로 올려놓고는 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당시 여건과 관련 그 상황적인 어떤 여건을 보게 되면 뭐 대선 비자금 수사가 있었고 또 뭐 대북 특검과 대북 송금과 관련된 어떤 수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뭐 검찰 개혁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노무현
정부 때의 어떤 그 검찰 개혁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 있는 인사를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어떤 권력이나 칼날을 휘두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상 그때는 조금 미완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을 1순위로 지금 꼽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검찰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의 어떤 상부에 있는 어떤 인사, 어떤 정치적인 인사들을 물갈이하겠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시스템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를 분산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가지고 검찰의 어떤 비대화된 어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어떤 접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어떤 검찰의 어떤 개혁상 자체가 예. 인재들을 어떤 정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접근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예, 그거를 조국 수석은 1년 내에 하겠다는 건데 조국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시도를 했다가 충돌만 빚고 끝났었죠. 그때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 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해서 내가 단 한 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문재인 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 오늘 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위원 몇 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 토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저 영상이 이제 14년 전의 영상인데 최의원 저 때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내에 있는 그 조직 문화가 예.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수 중심으로 그렇죠. 어떤 그 동일체원, 검사 동일체 원칙 해가지고 기수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퇴직한 검사나 판사들도 전부 다 정관예우로 또 떠받치는 예.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수 문화로 똘똘 뭉친 이 문화가 없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도 말을 하긴 하는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의 검찰이 너무나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시도를 해보자. 예.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제도 처음으로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제도 자체를 도입했다고 해서 뭐 한순간에 검찰 조직이 달라진다거나 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과거의 정부를 보게 되면 검찰 개혁이 좀 어려웠던 것이
이 검찰이 가진 어떤 기소권이라든가 검찰 권력 자체를 국정 운영의 힘으로 좀 사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라든가 그 정부에서 사실상 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의 어떤 어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려는 어떤 힘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올려서 개혁한다라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개혁 자체가 미완으로 끝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적폐청산 내용 자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 권력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검찰 권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자체도 검찰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을 임명을 한 것이고 또 더불어서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할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를 보게 되면 검찰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이 6명 정도가 일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또 청와대 끝나고 나서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부는 완전하게 확연하게 다른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검찰의 어떤 권력을 개혁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검찰이 가진 어떤 뭐 내부적인 어떤 문화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 이것을 나눠가지고 경찰에게 분산시키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나눠져 가지고 비대해진 어떤 검찰 권력을 균형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 지금 첫 단추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풀리면은 앞으로 지금 모든 그 개혁과 통합 과정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시절에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 그래서 수사는 어떤 경찰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이 국민의 전체 민심이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국 이 수석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조국 수석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 뜻은 똑같다.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만드는 것이 뜻이다. 대통령도 나도. 하지만 이 처리는 국회에서 할 일이다. 그렇죠. 국회에서 처리한 문제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국회에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 협치와 연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부터 부딪히게 되면은 어떤 것도 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검찰 개혁도 바로 국민의 어떤 민심과 함께 가면서 여야와 함께 잘 협의하면서 이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인선 발표들을 국민들이 직접 보셨는데 그 방식이 박근혜 정부하고는 거의 180도 달랐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식, 그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처음에 할 때는 이 청와대 참모들 소개할 때 직접 이명박 대통령이 소개도 하고 그랬었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대통령이 이제 설명을 다 이 인선 배경까지 하는 이런 모습. 대통령 이렇게 한 건 처음입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전에 당선인 신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신선합니다. 신선하고 어제 이제 여야 사당 대표들을 만나서 쭉 어떤 국정의 협조를 당부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악수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에 이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들을 국민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특히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행보를 하겠다라고 어제 또 얘기를 했고 또 수시로 어떤 기자들과도 만나서 직접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몇 번의 어떤 이벤트적인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임기 내내 이런 자세로 국정을 펼쳐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51살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사건 등등 해가지고 너무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시절에는 전대협 의장을 했었고 저도 뭐 같은 시기에 학교에 다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종석 실장이 보여줬던 행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와 지금은 이미 거의 30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정치 행보를 하면서 어떤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할 때
가졌던 철학이라든지 대북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정치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많았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나친 그 우려는 좀 과하다 싶고 저는 이번 그 인선 결과를 보면서 조국 그 민정수석과 같은 스타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내정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예. 이런 방식 여러 가지 그 파격적인 게 많았지만은 가장 큰 파격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총무비서관입니다. 그 부분도 의미가 있죠. 예. 예. 이 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총무비서관은 사실은 그 청와대 내에서는 집사라고 할 만큼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직이라든지 문고리 중에 또 예. 핵심 문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척근 중에 최측근을 앉혔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재만 비서관을 총무비서관으로 앉혔던 거거든요.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예.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정도 비서관이 사실은 저 행정고시 출신도 아니고요. 7급 공채 출신으로 입지전적인 기획재정부의 관료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7급 공채로 들어왔지만은 정말 그 업무를 잘하면서 국장으로 승진도 하고 해서 업무를 인정받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정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집사라고 할 만한 중차대한 자리에 맡겨줬다. 예.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알고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네요. 굴러가게 하겠다 예. 하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정도 비서관이 눈에 굉장히 예. 띄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향 친구 정상문 씨를 인용할 정도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총무비서관도 그냥 공무원 뽑았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임종석 실장도 과거에 외모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조국 수석도 뭐 외모면으로서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분이거든요. 뭐 젊은 시절에는 엄청났다라고 하는데 그 젊은 시절에 본인이 이제 그 너무나 이제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여학생들이 뭐 빵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다녀가지고 본인이 행동하는데 매우 불편했다라고 하면서 예. 망언을 여기서 한번 했죠. 그래서 이게 외모 컴플렉스가 되었다라고 해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겨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 지금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어서 예. 그 이제 수업도 로스쿨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요. 재학생들에도 여전히 지금도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이제 인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얼굴 외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많이 호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아니 듭니다. 조국 교수 정치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조국 지금 이제 민정수석인데 예.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로 지금 민정수석을 갔기 때문에 혹시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민정수석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정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문 대통령도 그랬으니까. 그렇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민정수석 가면서 절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비슷한 전철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예. 본인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뭔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공무원이니까. 네. 예. 전에 문재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첫 번째 민정수석 맡을 때 그때 예. 노무현 대통령한테 두 가지 조건을 걸고 민정수석을 맡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민정수석에 그칩니다. 두 번째 정치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조건을 걸고 민정수석을 맡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 그 책의 표현대로 운명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뭐 시민사회 수석도 맡게 되고 비서실장도 맡게 되고 등등등등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흘러온 건데 조국 교수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민정수석을 맡았다는 것은 예. 과거 어쨌든 학계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한 발짝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발은 걸친 것 같습니다.